자, 여러분 소파이 1편 잘 보고 오셨나요? 그러면 이어서 그 소파이의 좀 재물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금은요, 일단 그 소파이의 잉여 현금 흐름이 어떤지 한번 좀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은 그 회사가 영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현금에서 그 현금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을 빼줍니다. 흔히들 이제 캐피탈 익스펜디처를 줄여서 캐펙스라고 하죠. 그런데 요게 이제 대충 어떤 게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뭐 어떤 이 회사가 뭐 재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쓴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예로는 뭐 땅을 샀을 때, 혹은 자동차, 빌딩, 혹은 무슨 기계들을 샀을 때 KPX를 지출을 한다라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1분기에 소파이가 얼마의 그런 프리 캐시 플로우가 나왔는지 봤더니 1.04 빌리언 달러를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본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죠. 야, 소파이가 지금 5에서 6 빌리언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고작 한 분기에 1빌리언 달러를 썼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야, 이거 앞으로 한 4개에서 5분기 지나면 이 회사가 파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소파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좀 볼게요. 2022년도를 얘네가 시작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495 밀리언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지나서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1.32호로 늘었어요. 1.32호로 늘었습니다. 요거만 한번 잘 보이게 표시를 해볼게요. 495에서 1.325 빌리언으로 현금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파이가 이 3개월 동안 얘들이 뭐 주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뭐 채무증권 같은 걸 발행을 전혀 하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사이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요, 또 뭐가 헷갈리냐면 프리 캐시 플로우 있죠. 현금 얘네가 1분기 동안 1.04 빌리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현금이 늘어날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좀 의문이 잘 납득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동시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04 빌리언이 나왔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가진 현금 보유가 830 밀리언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이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제 의견이죠.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일단 얘네들이 은행이라는 거를 감안을 해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지금 JP 모건의 일단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요 밑에 보시는 그래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JP모건의 프리캐시 플로우예요. 여기 봤더니 마이너스 120빌리언부터 플러스 83빌리언까지 굉장히 뭐랄까요, 변동이 심하죠. 그런데 요거 말고 프리캐시 플로우 말고요, 그러니까 북밸류를 한번 보자는 거죠. 북밸류, 장부 가치인데 장부 가치는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이제 여기 나왔죠. 똑같은 기간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요. 그러면 장부 가치가 뭐냐? 이 JP 모건에 이렇게 늘어난 장부 가치가 뭐냐면 지금 여기 총 자산에서 무형 자산을 뺀 게 바로 북밸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형 자산은 뭐가 있냐면 뭐 특허권이 있을 것이고 상표권 이런 게 있는데 요런 것들과 부채를 뺀 게 정말 북밸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JP 모건만 봐도 이 프리캐시 플로우를 보면 굉장히 뭔가 이게 좀 장사를 못하다가도 잘하는 것 같고 또 못하고 약간 좀 확실하게 좀 트렌드가 없죠. 추세가 없는데 이렇게 북밸류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 JP 모건의 자산은 늘고 있더라. 여긴 좀 약간 트렌드가 확실하게 보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요, 이게 지금 보면 소파이 걸 가져왔습니다. 여기 프리 캐시 플로우 보이시죠? 여기 보면 한 해는 한 분기에는 마이너스, 또 다음 분기에는 플러스, 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JP 모건처럼 이렇게 계속 변동이 심하죠. 과연 이걸로 우리가 정말 소파이의 재물을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소파이의 장부 가치를 가지고 오죠. 여기 봤더니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결국 소파이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결과적으로 JP모건도 은행이고 소파이도 은행임을 감안을 했을 때 얘네들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프리캐시 플로우는 약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북밸류를 보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쉬운 예를 하나를 또 이 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백화점을 운영을 한대요. 그래서 보시면 자, 1분기입니다. 1분기에 이 사람이 물건을 팔아야 돼서 10밀리언 달러의 물건을 삽니다. 재고를 사요. 그럼 이 물건을 막 팔겠죠. 그랬더니 레비뉴, 매출이 11밀리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죠? 1밀리언이 나죠. 그래서 1분기 때 이 회사의 프리캐시 플로우는 1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2분기 때도 이렇게 똑같이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1이죠. 좋은 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3분기 때 이 사람이 이제 4분기에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30밀리언 달러 재고를 굉장히 많이 삽니다. 물건을 많이 사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똑같이 레비뉴는 11밀리언이 나죠. 그러면 이렇게 단순히 얘랑 비교를 했을 때 마이너스 19밀리언이 달러가 찍힙니다. 굉장히 안 좋은 수치가 나왔죠. 그런데 4분기 딱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4분기 때는 지금 3분기 때 물건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똑같이 10밀리언만 사놉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물건을 엄청 사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23밀리언 달러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나죠. 변동폭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백화점이 과연 운영을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이 마이너스 19밀리언 달러라고 찍힌 것은 이 회사가 다음 분기를 예상을 하고 미리 돈을 끌어왔기 때문에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렇게 많이 측정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장사는 잘하고 있다. 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 19인 게 이 회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할 때 이게 지금 마이너스 19밀리언 달러가 찍힌 걸 보고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 회사가 나빠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3분기 때 돈을 얼마나 벌었죠? 굉장히 3분기 때 돈을 4분기 때 많이 벌었죠.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러니까 3분기 때 이렇게 프리캐시 플로우가 많이 찍히는 거는 이해가 된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이 이제 소파이는 그 재무제표에 표시를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파이도 대출금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출금이 다시 한번 지우고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소파이라고 봤을 때 야, 지금 4분기에 대출금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으니까 우리 미리 돈을 좀 땡겨오자 라고 해서 30밀리언을 땡겼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19밀리언이 그냥 그 분기 보고서에 찍혀버린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 소파이 굉장히 커다란 움직임이 예상된다라고 이제 영상을 올려드린 것 중에 지금 여기 잠깐 보시면요. 지금 그 소파이의 오버롤 전반적인 달러 볼륨이 증가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소파이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돈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채를 많이 땡겨와서 그거에 대한 이익을 많이 남겨먹기 위해서 얘네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4분기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어디선가 다른 패슬리티에서 돈을 많이 끌어와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9에 해당하는 그런 그 프리캐시 플로우가 찍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파이의 캐시번 레이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이 프리캐시 플로우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1분기에 마이너스 1.04 빌리언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보고 소파이의 영업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결국 소파이든 JP 모건이든 프리캐시 플로우를 보고서 이 회사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해석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파이가 얼마나 지금 현금을 쓰고 있느냐, 현금을 태우고 있느냐, 요걸 한번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넷인컴, 그 다음에 프리캐시 플로우가 지금 그 소파이의 재정 상태를 파악을 하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근사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건 두 개는 일단은 활용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이제 계산을 해본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 EBITDA 있죠. 이건 뭐냐면 세전 영업 이익이에요. 어쨌든 그 세금을 우리가 월급 받으면 뭐 세전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전 영업 이익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캐피탈 익스펜디처, 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을 만들고 뭐 장비를 사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자본, 이런 소비한 거를 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빚을 다 뺐다. 이제 뺍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소파이의 지금 1분기에 뭐랄까요, 소파이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16.43 밀리언 있다. 좀 이렇게 요 공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실제로 2022년도 1분기에 16.43 밀리언의 현금이 정말 없어진 거예요. 이건 정말 현금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6.43에다가 지금 우리가 회전 신용이라고 했던 아까 급 갚아야 하는 돈 있죠? 이것도 총 자산에서 뺍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소파이가 가지고 있는 1.325 빌리언에서 486 밀리언 달러를 일단 뺍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요 밑에서 공식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써놨는데 현재 지금 소파이 현금 1.325 빌리언 달러가 있고,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한 회전 거래 신용금, 이건 무조건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0.486 빌리언을 뺍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0.839 빌리언 달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에비타에서 캐피탈 익스펜디처 다 뺐더니 1분기에 얼마를 소모했더라? 0.01643 빌리언. 이건 제가 이제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16.4 밀리언을 빌리언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0.839 빌리언 달러를 이 0.016으로 나눴더니 대략적으로 51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 이 얘네들이 2022년 1분기처럼 캐시를 현금을 없앤다고 하면 앞으로 51분기 동안 버틸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5년 아니고 최소 12년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버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돈에는요,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2.8 빌리언을 포함하지도 않은 수치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걸 만약에 2.8 빌리언을 여기 1.325에다 더하면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20년은 끄떡 없이 버틸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에비타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이건 아까 이제 본 거고, 이게 이제 최종 정리예요. 일부에서는 제가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보시면, 자, 여기죠. 이 지은이가 개인적으로 한번 이 계산을 해본 게, 지금 2022년도 1분기에 캐시번 현금을 태우는 것은 마이너스 16.43 빌리언 달러고, 이 돈으로 현재 앞으로 버틸 수 있는 게 51분기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긴 런웨이를 가졌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죠. 런웨이가 뭐냐면 소파이가 다른 데서 돈을 더 빌리지 않고 자기들만의 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51분기를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7년 아닙니다. 이거 2027년도 아니고요. 2022년에다가 뭐 한 12년 정도 더하면 뭐 2030년까지도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이 글로 써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짧게 보내드렸던 영상에 어떤 게 있었냐면, 소파이에서 1빌리언 달러에 대한 그런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 섞인 그 글을 보내드렸는데, 그와 동시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 유상증자 같은 거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내부자들은 소파이의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고 했죠. 소파이의 내부자들이 이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는 거는, 글쎄요, 그 회사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소파이의 주식을 산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앞으로 악영향, 뭐 안 좋은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일단은 우리가 예상을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 1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왜? 유상증자는 또 기본적으로
뭐랄까, 돈이 부족할 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글에서 뭐라고 했죠? 앞으로 2030년까지 얘네들이 현금으로 버틸 수 있다고 했는데 굳이 소파이가 주식을 늘릴 유상증자를 할까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파이 지금 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걱정은 최소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부, 2부 지금 소파이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